오늘 이 삶을 끝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미소가 다시 살아보고 싶게 만들었어요. 태희의 손에는 국이 탄 쪽지가 쥐어져 있었다. 그저 작은 친절이었을 뿐인데 그날 건넨 햄버거 한 끼가 누군가의 생명을 붙잡을 줄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구독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미국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연을 재구성했습니다. 감동이 넘치는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죠. 11월의 찬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태희는 지우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골목길을 걸었다. 아이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태희에게는 세상 전부였다. 엄마, 배고파? 지우가 올려다보며 말했다. 큰 눈망울이 태희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그래, 우리 지우 많이 배고프구나.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태희는 핸드백을 열어 지갑을 확인했다. 10,000원짜리 2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내일까지 버텨야 할 돈이었지만 아이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었다. 햄버거 먹을까? 태희가 밝게 웃으며 물었다. 정말요?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태희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골목 끝에 보이는 햄버거 가게의 노란 간판이 따뜻해 보였다. 사실 태희의 하루는 결코 쉽지 않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에서 4시간 알바를 하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또 다른 4시간을 보냈다. 지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뛰어다니는 하루하루가 버겁기만 했다. 지우 아빠는 아이가 2살 때 떠났다. 너무 힘들다. 는 말 한마디와 함께 그때부터 태희는 혼자가 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지우와 둘이 되었다. 엄마는 왜 아빠가 없어? 지우가 가끔 물을 때마다 태희의 가슴은 미어졌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태희는 더 밝게 웃었다. 우리 지우한테는 엄마가 아빠도 되어줄게. 엄마가 지우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거든. 햄버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볼을 감쌌다.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 태희는 지우를 의자에 앉히고 메뉴판을 살펴보았다. 지우야, 뭐 먹고 싶어? 치킨버거요. 치킨버거 세트가 6,500원이었다. 태희는 잠시 계산을 해보았다. 지우 것과 자신 것을 합치면 13,000원. 엄마는 배 안 고파? 지우만 먹어. 태희가 지우의 뺨을 살짝 꼬집으며 말했다. 엄마도 같이 먹어야지. 엄마는 정말 배 안 고프거든. 지우가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엄마도 배가 불러. 주문을 마치고 기다리는 동안 태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태희도 그중 하나였다.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이유가 있는 삶을. 엄마, 저 아저씨 왜 저래? 지우가 창밖을 가리키며 물었다. 태희가 고개를 돌려보니 가게 밖 벤치에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동전들을 꺼내어 손바닥 위에서 세고 있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아마 배가 고프신 것 같다. 태희가 조용히 대답했다. 지우는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다. 아이의 순수한 눈에도 그 남자의 처지가 안쓰럽게 보이는 듯했다. 곧 지우의 햄버거가 나왔다. 따끈따끈한 치킨 버거와 감자튀김, 그리고 콜라. 지우는 신이 나서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태희는 지우가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이런 순간이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창밖의 남자는 여전히 동전을 세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점점 더 축 늘어져 갔고 결국 그는 동전들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떨궜다. 햄버거 하나 살 돈도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태희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저 남자의 처지는 더욱 절망적으로 보였다. 지우가 햄버거를 다 먹을 때까지 태희의 시선은 계속 그 남자에게 머물러 있었다. 지우가 햄버거를 반쯤 먹었을 때 태희는 결심했다. 지우야,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금방 올게. 태희는 카운터로 다가갔다. 지갑에 남은 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점원에게 말했다. 치킨버거 하나 더 포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점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태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집에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었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했다. 포장된 햄버거를 받아든 태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지우에게 말했다. 지우야, 엄마랑 잠깐 밖에 나가자. 왜요? 저 아저씨한테 햄버거 드리려고. 지우의 눈이 동그래졌다. 정말요? 응. 우리 지우도 그렇게 생각하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태희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밖으로 나온 태희와 지우는 벤치에 앉아 있는 남자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태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아마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태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놀라움이 동시에 떠올랐다. 죄송한데, 이거 드세요. 태희가 포장된 햄버거를 내밀었다. 남자는 잠시 멍하니 태희를 바라보았다. 저는 맛있게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해요. 태희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남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햄버거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남자는 햄버거를 천천히 뜯어 한 입 베어 물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음식의 맛에 또 한 번 눈물이 흘렀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따뜻한 음식이. 남자가 중얼거렸다. 많이 드세요. 충분히 드셔야 해요. 태희가 다정하게 말했다. 남자는 몇 입 더 먹다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걸 잃었죠. 집도 가족도.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깊은 아픔이 배어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대로 장례를 치러드리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모든 게 무너졌죠. 태희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버겁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냥 버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죠. 태희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천만에요. 따뜻하게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태희와 지우는 잠시 그의 사정 이야기를 듣다 다시 햄버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 저 아저씨 많이 힘드시구나. 지우가 말했다. 그러게. 우리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태희와 지우는 다시 자리에 앉아 지우의 남은 햄버거를 마저 먹고 있었다.
잠시 후 햄버거집 문이 조용히 열렸다. 아까 그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태희가 앉은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왔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자는 담담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태희의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매장을 나갔다. 태희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쪽지. 태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거친 손글씨로 급하게 쓴 듯한 글이었다. 오늘 이 힘겨운 삶을 끝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미소에서 어머니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희는 쪽지를 읽으며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런 내용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가슴이 먹먹하고 한편으로는 벅찬 감정이 밀려왔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큰 의미였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다. 엄마, 왜 그래요? 지우가 태희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 태희는 쪽지를 소중히 접어서 가방에 넣었다. 이 쪽지는 평생 간직하고 싶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그 남자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남기고 간 이 작은 쪽지는 태희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태희의 마음에 따뜻한 감정이 번져갔다.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지우를 재우고 난 후 태희는 다시 그 쪽지를 꺼내 읽어보았다. 짧은 글이었지만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특히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는 문장에서는 눈물이 절로 났다. 자신도 모르게 한 사람의 삶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니. 태희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다짐했다. 앞으로도 이런 작은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야겠다고. 이 쪽지가 자신에게 준 감동을 잊지 않겠다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우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태희도 좀 더 안정된 직장을 얻게 되었다. 여전히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어느 토요일 오후 태희는 지우와 함께 쇼핑몰에 갔다. 지우에게 새 옷을 사주려는 참이었다. 엄마, 저 파란 원피스 어때요? 지우가 옷을 가리키며 물었다. 예쁘다. 입어볼까? 모녀는 옷가게를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우가 원피스를 입어보는 동안 태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쇼핑을 마치고 쇼핑몰을 나오는 길이었다. 지우는 새 원피스를 입고 기분이 좋았는지 콧노래를 부르며 걸었다. 엄마, 아이스크림 사요. 그래, 우리 공주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나오는데 맞은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였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태희와 지우는 그 남자와 스쳐 지나쳤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태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나쳤다. 하지만 남자는 달랐다. 태희와 지우가 지나가는 순간 남자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 그들을 바라보았다. 혹시
남자의 눈에 놀라움이 떠올랐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태희를 한 번에 알아보았다. 그 따뜻한 미소를, 그 상냥한 목소리를 절대 잊을 수 없었다. 남자의 이름은 민수였다. 3년 전 그 노숙자가 바로 그였다. 민수는 태희가 준 햄버거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 작은 친절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처음에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열심히 일해서 지금은 중간 관리직까지 올라왔다. 새로운 집도 얻었고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하지만 태희는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가고 있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3년 전에 그와 지금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다가가서 인사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보내드려야 할까? 결국 민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날의 햄버거와 당신의 미소가 제 인생을 살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태희는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지만 지우가 아이스크림을 흘릴까봐 신경 쓰느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이미 그 남자는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다. 태희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뭐야, 엄마? 지우가 물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태희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뭔가 따뜻한 느낌이 남아 있었다. 한편 민수는 멀어져가는 태희와 지우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감사 인사를 반복했다. 태희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짐했다. 자신도 태희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다고,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그날 밤 태희는 왠지 모르게 잠이 오지 않았다. 낮에 쇼핑몰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분명 익숙한 목소리였는데 누구의 목소리인지 생각나지 않았다. 태희는 서랍에서 3년 전에 받았던 쪽지를 꺼냈다.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그 쪽지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글을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태희는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 엄마, 잠 안 와요? 지우가 일어나서 물었다. 응, 조금 그래. 지우는 왜 일어났어? 엄마 생각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요. 태희는 웃으며 지우를 안아주었다. 엄마가 생각하는 소리가 들려? 네. 엄마는 항상 좋은 생각만 해요. 우리 지우가 어떻게 알았지? 엄마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엄마는 항상 다른 사람들 걱정해 주거든요. 태희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이가 자신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기뻤다. 지우도 커서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당연하죠. 엄마 딸인데. 모녀는 서로를 안고 웃었다. 다음 날 아침 태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났다.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지우와 함께 봉사활동을 해보는 게 어떨까? 지우야, 오늘 엄마랑 좋은 일 하러 갈까? 좋은 일이요? 응. 어려운 분들한테 따뜻한 음식 나눠드리는 거야. 지우의 눈이 반짝였다.
3년 전에 엄마가 아저씨한테 햄버거 드렸던 것처럼요. 태희는 깜짝 놀랐다. 지우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 그래, 맞아. 지우가 기억하고 있구나. 저도 그때부터 엄마 따라 하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태희와 지우는 동네 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무료급식 봉사에 참여했다.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두 사람 모두 열심히 도왔다. 어머, 이쁜 아가씨가 도와주네. 한 할머니가 지우를 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지우가 밝게 인사했다. 태희는 그런 지우를 보며 뿌듯했다. 아이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가 물었다. 엄마, 우리가 도와드린 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따뜻한 음식을 먹으니까 행복하셨겠지. 저도 행복해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태희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인 거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느끼는 그 기분 말이야. 그 순간 태희는 문득 깨달았다. 3년 전 자신이 그 남자에게 햄버거를 건넸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구나. 그리고 그 작은 친절이 실제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구나. 만약 정말 그렇다면 오늘 자신과 지우가 한 작은 친절들도 누군가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 며칠 후 태희는 신문에서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익명의 기부자, 노숙인들에게 매주 따뜻한 식사 제공. 기사를 읽어보니 어떤 회사 직장인이 3년 전부터 매주 자신의 용돈을 모아서 거리의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한 분의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그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태희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정말 혹시,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태희는 왠지 모르게 확신했다. 분명 자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를 통해 더 큰 친절로 번져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태희는 다시 그 쪽지를 꺼내 읽어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했다. 앞으로도 계속 작은 친절을 베풀어야겠다고. 지우와 함께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해야겠다고. 그리고 지우에게도 나눔의 기쁨을 가르쳐 줘야겠다고. 엄마, 뭐해요? 지우가 다가와서 물었다. 응, 엄마가 받은 편지 읽고 있어. 어떤 편지요? 태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우에게 그 쪽지를 보여주었다. 엄마가 3년 전에 어려운 분에게 작은 도움을 드렸는데 그분이 고마워서 써주신 편지야. 지우는 진지하게 쪽지를 읽었다. 아직 어려운 환자들은 많았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이해할 수 있었다. 와, 엄마 정말 대단해요. 지우도 오늘 할머니들한테 도움을 드렸잖아. 지우도 대단해. 그럼 저도 언젠가 이런 편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지우는 엄마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우가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 두 모녀는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세상은 때로 차갑고 힘들 수 있지만 작은 친절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런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 3년 전 햄버거 집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은 이렇게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다. 태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지우도 함께하며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들도 함께. 태희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저에게도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다짐했다. 내일부터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작은 친절을 베풀겠다고. 지우와 함께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햄버거 집에서 시작된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1년 후, 태희와 지우는 이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복지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있었다. 어느 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가 말했다. 엄마, 저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왜? 할아버지가 제가 만든 김밥을 드시고 정말 맛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웃으셨어요. 태희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 지우,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도요. 엄마가 있어서 저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태희는 깨달았다. 4년 전 햄버거 집에서 시작된 그 작은 친절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세상은 작은 친절들로 연결되어 있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며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었다. 태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고마워요. 그날 제게 그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지우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르쳐 줄 수 있게 해주셔서. 집에 도착해서 지우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면서 태희는 문득 궁금해졌다. 그때 그 남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말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분명 잘 지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짜 기적이었다. 햄버거 하나로 시작된 작은 친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태희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우야, 우리 내일도 좋은 일 하자. 네, 약속이에요, 엄마. 그렇게 햄버거 집에서 시작된 기적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친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의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친절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것이 또 다른 친절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작은 친절 하나를 베풀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